집에 어려워요? 이거 쉽지? 어려워? 미적분호 되기 쉬워? 아직은 좀 이따 미적분호를 이거 풀 건데 다. 페이지 67페이지 3-3번을 보면 6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 위에 한 점 p와 초점 f,f'에 대해서. 자, 그림 그릴 때 점근선을 먼저 그리도록 습관을 들이세요. 그 쌍곡선 먼저 그린 다음에 쌍곡선에다 점근선 맞추지 말고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점근선에 점근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한 점 P를 잡아서 두 초점 F'에 대해서 FP, F'이 90도 이렇게 가능하냐? 계략적 이런 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P를 요 정도 잡아야 90도가 나오겠네요. 90도일 때 타경 P, 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먼저 F를 C,0으로 C를 한번 구해볼게요. 동아 C를 구하려면 어떤 식을 써야 되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6 플러스 3은 C제곱을 써주면 C는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죠. 네? 따라서 F'F의 길이는 또지 6이 되겠어요. 동일점. 이제 PF와 PF'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 PF의 길이를 뭘로 넣을까요? 잠깐 A로 나옵시다. PF'의 길이를 잠깐 B라고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B가 더 기니까, 그죠? B-A는 얼마예요? 2루트 6이죠. 동일합니다. 2루트이고. 근데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그죠? 피타고라스 때문에 이놈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제곱이 얼마예요? 네? 36이죠? 이거 제곱이니까 36. 되죠? 그러면 이 친구를 제곱해서, 그죠? 이 친구를 제곱하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2AB는 얼마입니까? 24죠? 동일합니까? 그러니까 36에서 얼마 뺀 거야? 11 뺀 거죠? 그러니까 2AB가 얼마예요? 12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삼각형의 둘레 길이니까 A 플러스 B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A 플러스 B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알 수가 있죠. 동일합니까?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2AB를 더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게 무슨 팔이에요? 48이냐? 그죠? 이게 더하니까 48.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양수니까 음수 버리고 4루트 6. 이 3인가? 맞죠? 따라서 FF'과 A 플러스 D를 더하면 둘레 길이는 6 플러스 4루트 3이 되겠죠. 되죠? 다음. 기본 다지기. 표현 바꾸기 4-2번을 보겠습니다. 69페이지 4-2번이요. 자, 네? 자, 선분 요거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네. AB의 길이가 나중에 기출 학교별 기출 풀어면 알겠지만 이건 두세 학교에서 매년 돌아오면서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드릴게요.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가 이렇게 있대요. 그죠? 여기가 2대1. 이때 P의 도형의 자취를 구하는 문제죠. 자, 나중에도 또 강조를 한번 하겠지만 특히 미적 2에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선분이나 직선 위에 여기에 비율을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다 비율을 m 대 n으로 이렇게 줘. 그럼 무슨 짓이에요? x축,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그럼 여기도 m 대 n이고 여기도 어때요?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도 n 대 m입니다. 이게 1차적인 얘기고.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기하 문제는 있잖아. 기하 문제 실마리는 어떤 보조선을 잘 그리면 잘 풀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보조선의 핵심은 두 가지야. 수직 보조선 아니면 평행 보조선이거든요. 이 비율은 비율 문제는 이렇게 비율은 뭘 타고 다녀요? 비율은 평행선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비율 문제가 나오면 적당한 평행선을 보조선으로 잘 그려서 이 비율을 풀기 쉬운 곳에서 비율을 이동시켜서 여기가 m 대 n이니까 여기 평행하게 선 그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평행한 곳에서 비율이 똑같은 거야. 비율은 평행선을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비율 문제가 나오면 뭐 길이의 비를 줬다, 거리의 비를 줬다. 평행선을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 문제구나.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시도해야 될 게 x축, y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는 거. 수선의 발은 다 평행하거든요. 이게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비율을 이렇게 m 대 n으로 이렇게 줬어. 근데 여기 수직 관계가 아닌 이상한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상한 큰 원도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큰 동그라미 줬어 이렇게. 중심이 여기 있어서 내가 여기를 중심으로 두고 평행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평행하게 이렇게 슝 벗어나서 안 되겠다. 안 벗어나면 되는데. 그림을 잘 어쨌든 뭐지? 여기다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평행 여기다가 평행선만 그으면 이거에 대해서 평행만 그럼 여기도 m 대 n이 되잖아. 그치? 이거 그려갖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림의 목적은 평행선을 그렸을 때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냐면 이쪽에서는 계산이 좀 쉬워져야 돼. 이렇게. 이쪽은 데려왔더니 뭐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쓸 수 있거나 또 다른 거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거나 뭐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거나 데려온 곳에서 계산하기 쉬워야 돼. 그럴 때 비율 평행선을 별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큰 틀에서 비율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기도 지금 뭘 줬냐면 여기다가 2대1을 줬어요. 근데 다행히도 x축, y축이랑 같이 줬잖아요. 뭐 하라는 거야? x축, y축에도 수선의 발을 내리라는 거죠. 그럼 여기 몇 대 몇이야? 여기도 1대2고 여기도 1대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그래서 내가 P의 x좌표를 x라고 하고 P의 y좌표를 y라고 한번 해볼게요. 문제 없죠? 그냥 P를 선분 위에서 잡으면 어떻게 할 도리를 모르겠는데 일로 데려왔더니 뭘 해볼 수 있냐면 여기가 지금 x니까 여기가 뭐예요? 3x죠. 그죠? 왜냐면 1대2니까. 동의하죠? 여기가 y니까 그죠? 여기가 y니까 여기는 지금 2대1이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y고 토탈은 2분의 3y가 되는 거죠. 문제 없죠? 그죠? 이렇게 x축, y축으로 데려왔더니 뭘 쓸 수 있냐면 이 길이가 원래 3으로 줬거든? 얘랑 연결할 수 있는 거야. 뭘로?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데려온 곳에서 뭔가 행동할 수 있어야 데려오는 거고 데려왔는데 왼땅이면 좀 다른 데로 다시 보낸 거죠. 그 평행선. 근데 그 다음은 쉬운데 밑변의 제곱 그걸 하면 9x제곱이 그 다음에 여기 y제곱 하면 4분의 y제곱은 9를 만족하니까 그죠? 양변을 9로 나누면 이제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은 1이라서 이제 계산 관계는 쉬운데 여기서 이제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아이디어거든요. 왜? 이게 없어? 이거 맞죠? 네? 많이 쓰는 아이디어인데 비율 문제는 보조선이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으로 이동시켰을 때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돼. 행동할 수 있는 건 지금 피타고라스랑 삼각비랑 내분점, 외분점 거리 이제 차차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기하는 할 수 있는 게 한 6가지 정도뿐이 없어요. 여튼 이거 좀 지울게요. 얘는 피타고라스였죠. 근데 이걸 배워야 돼. 이거 피타고라스 이거 소용없는 건데 피타고라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그치? 비율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문제 유형으로서 이해해야 된다고. 다음.
이분들 중에 문제 낸 거 있습니까? 정령 없습니까? 시력 따지기 19번? 실공분이 없어요? 14번 19번 13번, 19번 두 개? 자, 이 자취 문제 중에 13번은 자취 문제 중에 자취 문제를 정리합시다. 자취 문제가 유형 어차피 두 개뿐이 없거든요. 크게 두 개뿐이 없는데. 은수야, 자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맞아, 점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점의 식이야, 점의 식.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이 집합이고 그 원소들 중에 좌표 평면의 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점들을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 그죠? 그게 자취란 말이에요. 이게 점 문제야. 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자취 문제가 나오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되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관점을 자취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무슨 점에 대한 이야기냐? 점이라는 걸로 좀 내려와서 생각해. 이거 점이거든. 야 근데 점 조건이 되게 별거 없어. 너희들이 다 할 줄 아는 거야. 여기서 이게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건을 점에 관한 조건으로 주거든요. 점 조건이 별게 없습니다. 첫 번째가 내분점. 이 조건은 점 조건은 내 외분점이야.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분점 외분점 나 할 수 있잖아. 그죠? 두 번째는 이거 중요한 거야. 두 번째는 거리 조건. 거리 조건은 내가 거리 구하는 거 몇 개 가르쳐줬냐? 거리 구하는 건 4개인데 점으로 일단 거리 구할 수 있잖아. 네? 여러분은 일단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래? 그 다음에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요거의 응용편인데 되게 자주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 때 배워야 될 자취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기하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직선 위 두 점 사이의 거리. 내가 요거는 표기를 안 쓸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안 써도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좀 볼게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좀 볼게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서 두 직선을 완전히 다 알 수 있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때 한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면 그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하다면 뭐뭐가 같은 거야? a랑 b가 같은 거죠?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이 0으로 주어지면 여기는 수직거리가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게 거리라는 거는 아무 말이 없으면 최단거리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리. 아무 말 없는 거리면 최단거리 수직거리.
이 거리에 대한 디스턴스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c''으로 구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다른 짓 안 해도 돼서.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y는 mx 플러스 n이 있는데 여기 점의 좌표가 알파, m 알파 플러스 n 요 점의 좌표가 베타, m 베타 플러스 n 이렇게 이게 직선 위의 두 점들이거든요. 도원아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거는 이렇게 구해요. 이거 기백이랑 밑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제 피타고라스를 할 줄 아는 상태란 말이야. 여러분 지금 피타고라스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2고 여기가 3이야. 여기 얼마냐? 루트 안에 얼마 들어가요? 13 들어가죠. 이 정도 속도거든요. 이 정도 속도. 여기가 5분의 7 대 뭔 소리야? 여기가 5분의 14 대 여기가 5분의 21이면 25분의 196 더하기 20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비율을 따지는 거죠. 이게 몇 대 몇인지. 그죠? 이게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여기가 2 곱하기 5분의 7 이렇게 비율을 따지는 거죠. 여기가 3 곱하기 5분의 7 그 다음에 1로 돌아옵니다. 2대 3이면 여기가 얼마예요? 루트 13이죠? 근데 2에다가 5분의 7 곱하고 3에다가 5분의 7 곱했으니까 여기 루트 13에다가 5분의 7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분수를 포함하거나 복잡한 개수들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곱했더니 300, 400을 넘어가면 200 이하는 뭐 계산되면 하고 넘어가면 비율 관계를 따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피타고라스가 각이 똑같으면 닮음 관계를 주거든요. 닮음을 이용해서 자 그걸 여기서 할 건데 이 길이가 빗변의 길이다 보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까지 보면 직각삼각형이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가 델타 x란 말이에요. 델타 x가 못 빼기 뭐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예?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란 말이에요. 그죠? 델타 y는 y좌표를 빼는 거잖아. m 베타 플러스 n에서 m 알파 플러스 n을 빼면 n은 소거되고 m으로 묶어서 뭐가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동의합니까? 문자로 되어 있지만 비율이 보여요. 몇 대 몇인지?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하면 여기는 m 대 1이죠. 그럼 여기가 좀 쉽잖아. 뭐예요? m 제곱 플러스 1이죠. 여기다 뭐 곱했어요? 이런 거 곱했죠? 여기다 뭐 곱했어요? 이런 거 곱했죠? 따라서 이렇게 직선 위의 두 점 사이 거리는 기울기랑 x좌표들만 알면 돼요. 우리 주로 방정식 풀면 x좌표만 구하잖아. 그러니까 주로 언제 쓰냐면 막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직선 이렇게 지나간대. 이때 막 이 점 사이 거리 구하래. 그럼 fx랑 이거 직선 사이에 이거 방정식 플러스 근 구하잖아. 그럼 근 두 개랑 기울기 알면 길이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로 구합니다. 그래서 점 조건은 이제 뭐 밑에 몇 개 더 없는데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거리 조건이 좀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점이 주어졌을 때도 뭘 할 수가 있냐면 점 조건에 대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내분점, 외분점 할 수 있고 거리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두 점이 주어지면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평균 변화율을 구하죠. 한 점이 주어지면 미분계수로 구하고
메터드 배우면 저기 한두 개 정도 추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걸로 주어진 거예요. 이걸로. 1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좌표평면에 원점 5를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다. 이 원위의 점 P와 4,0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선분 AB의 수직 2등분 선과 OP의 교점을 Q라고 하자. 자, 그럼 Q에 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Q라는 점에 관해서 묻는 거 있잖아. 그럼 Q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AP랑 수직 2등분이어야 돼. 수직 2등분이라는 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랑 중점을 지난다는 뜻이거든. 동의해? 그러니까 따져보면 다 할만한 거야. 수직 2등분 선과 OP의 교점. 그죠? 그거 조건식을 만족하는 걸 식을 짜주면 됩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럼 이제 정조건들은 이 세 가지에서 이렇게 주는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점을 할 수 있는 게 나도 이거밖에 못하거든요. 당연히 너도 못하겠죠. 점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근데 각각은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문제 유형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점의 조건식을 주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얘는 아닌데. 그러니까 조건식 자체를 이렇게 조건식을 주는 문제가 있어. 아예 이렇게 그냥 식만 주는 문제.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춰. 물론 조건식은 이런 거예요. 여기 3,0과 2,0이 있는데 이들 2대1로 내분한 점의 자체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내분점 조건식을 그냥 짜주면 돼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오거든요. 이게 왜 이기지? 이거 A라고 할게요. 미안해요. 이거 왜 이것들인지 모르겠네. 문제 유형 중엔 A 유형이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거 식을 직접 짜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고1 때 많이 나와요. 1학년 때 진짜 3,0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의 자체를 구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거리 조건, 점과 점사의 거리 조건 주고 그냥 이제 네가 그냥 식 짜서 풀면 나오는 거 1학년 때 줘요. 여기에는 거리 조건 주거나 내분점이 얘는 분수식이고 얘는 루트식이거든요.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만 좀 빡시고 그죠? 루트, 분수, 제곱이 혼합된 식이어서 이제 그 정도 부담만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랄까 그냥 루트랑 제곱이랑 같이 있는 거 용기를 좀 내야 됩니다. 그 용기가 없으면 타원의 방정식이랑 쌍곡선의 방정식 공식 유도하는 거 해보세요. 그거 자체 그냥 이대로 한 거거든요. 타원의 방정식 공식이 뭐였어? 그러니까 그 조건식이 뭐였어? PF의 거리잖아. 이것도 거리랑 PF 프라임의 거리가 2A로 똑같아. 그냥 이제 이식 준 거잖아. 그 직접 식 짜갖고 어떻게 돼서 그때 루트 x 마이너스 이거 해가지고 루트 포함되지 그냥 막 해갖고 루트랑 제곱 포함된 거 막 했잖아. 그죠? 내가 했지만 그죠? 그게 이런 거 이렇게. 이거 쌍곡선 유도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 PF 프라임 마이너스 PF가 2A를 만들고 직접 이제 조건식이 주어져. 이게 그 뭐야? 거리를 이용한 이 점 P의 조건식인 거예요. 이거 유도할 때 루트랑 제곱 포함되는 거를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런 거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식만 길지 테크닉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넘겨서 제곱해서 정리해서 또 넘겨서 제곱. 틀렸나? 확인하고 다 틀리면 또 처음부터 돌아다시면 되거든요. 테크닉은 없고 그냥 공식만 받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13번 유형 같은 건데 시험에는 이런 거부터 나오거든요. 먼저 도형을 하나 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진 도형이 많아졌거든요. 원래는 원하고 직선뿐이 없었는데 원하고 직선에다가 좀 홈스, 타원, 쌍곡선 함수의 그래프. 이게 도형. 근데 얘를 뭐냐면 식을 가진 도형이라고 해요. 그냥 도형이 아니라 식을 가진 도형. 이제 여기 식을 가진 도형은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냐면은 그죠? 일단은 원, 직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 기백을 측정할 때 나오고요. 여기 함수의 그래프를 포함해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백에는 함수의 그래프는 아직 안 나오는데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점 조건을 주려면은 점을 줘야 되는데 이 도형들은 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뭘 주냐면 도형 위에 점을 줘요. 식을 가진 도형 위에 점을 줍니다. 위에
위의 점과 그 다음에 미지수점이 있어요. 네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거. 구하고자 하는 점이 미지수점이에요. 이제 구하고자 하는 점이라고 한번 써줄게요. 근데 이게 말이 길잖아. 구하고자 하는 점. 응? 이 도형위의 점과 구하고자 하는 점 사이에 점 조건을 이렇게 줍니다. 점 조건은 저 세 가지예요. 사이의 점 조건이 주어져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하냐면 첫 번째로 이게 해설제 풀이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도형 위의 점은 식이 있거든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다 식이 있잖아. 도형 위의 점을 A, B로 놓습니다. 도형 위의 점을 A, B로 놓으면 이 A, B는 도형에 대입할 수 있잖아. 도형에 대입하면 이미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도형에 대입하면 A와 B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거든요. 얘는 식이 이미 짜져 있는 거야. 포물선이나 타원은 끝까지 네가 식을 하기 위해서 루트를 제곱하고 또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식이 짜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할 거야.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점 조건은 뭐 내분점, 외분점, 거리 이런 거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점을 미지수로 놓고 일로 좀 갈게요. 두 번째는 구하고자 하는 점을 미지수. 근데 주로 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x, y를 미지수로 놓습니다. 로 놓고 a, b와 x, y 사이 점조건식을 짭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분점이나 뭐 거리나 이런 것들을 식을 이렇게 짠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이 식을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는 a랑 b가 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식을 정리해서 a는 x, y의 식으로 짜고 b는 x, y의 식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즉 a를 x, y 관에서 풀고 b를 x, y 관에서 풉니다. 근데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4의 결과를 이미 식이 있었잖아. 그 식에다 x, y를 대입하면은 5에 대입하면은 결국 x, y의 식이 되죠. 이렇게. 그럼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점들이 어떤 식을 가진지 알 수 있겠죠.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번은 여기에 이제 2번 유형인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쓰세요. 아무 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공식이 없는 수학이 어려운 거야.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줬는데 그 글로 보고 나서 내 몸으로 익혀질 때까지 지울게요.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자체 문제에 다 적용되는 방법이고
지금 13-3번은 내신에 좀 잘 나오는 유형이라 가지고 그냥 안 풀고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단 둘 다 해줄게요. 안 풀어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푸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되지 않고 이런 형태의 문제만 적용되는 거고 내신 때는 그렇게 연습할 건데 일단 지울게요.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3-14번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좌표보면 원점을 중심 일단은 이렇게 이게 제네럴 솔루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도 이 방법을 쓰면 다 풀리거든요. 13-3번은 그냥 야매가 아니라 정통 수학으로 푸는 방법이 좀 있는데 볼게요. 일단 원점을 중심하고 반지름 1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식을 가지고 있잖아. 왜냐면은 이거를 모를 리가 어디가 또 그지? 깜짝 놀랐네.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 중심 원점의 반지름 2는 뭐. 그러니까 얘는 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위의 점을 P냐? 이 위의 점이 이 원위의 점이 P죠? 식을 가진 도형 위의 점을 A, B로 놓으라고. 얘를 구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죠? 얘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근데 점 A는 4,0이 있어서 얘도 원 아니구나. 4,0이 있어서 AP의 수직 이등분선과 OP의 교점을 Q라고 할 때 Q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Q. 그러면 Q를 뭘로 놔요? X, Y로 놓죠. 그죠? 근데 이 점은 OP와 AP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일단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고 여기다가 P를 좀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OP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4,A가 있겠죠. 4,0A가 있겠죠. 그럼 AP의 수직이동선이 있겠죠. 그죠? 수직이동선은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 점이 어떻게 되냐? P를 지금 A, B로 놨으니까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4,2분의 B. 그죠? 요 저거야. 이걸 지나고 그다음 어떻게 되냐? 이걸 수직해야 되죠. 아이씨, 어디서 만나야 되냐? 수직해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계략적으로 어디서 만나요? 이런 데서 만나겠죠. 내가 이거 좀 수직으로 할게, 이렇게. 그래? 그러면은 요게 Q가 되겠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직선 OP는 Y는 A분의 BX가 되겠죠. 여기가 원점이고 그 델타 X가 A, 델타 Y가 B니까. 동의하죠? 그 다음에 이 수직이등선을 구해야 되는데, 그죠? AP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AP의 기울기가 A-0분의 B-4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거의 수직이니까 역수에서 마이너스 곱해주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B-4분의 갑자기 풀기 싫어지네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놨나? X-2분의 A 플러스 4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생겼겠죠. 동의합니까? 그럼 이놈과 이놈의 교점의 좌표가 X, Y죠. 갑자기 너무너무 하기 싫어지는데 어쨌든 아이 얘도 하기 싫답니다. 기울기 A-4가 혹시? 그런 A-4거든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미안합니다. 기울기가 틀렸어요. A-4분의 B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A-4가 되겠죠. 맞죠?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A분의 BX랑 마이너스 B분의
a-4 x-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b를 구해서 이 근의 x좌표가 랑 y좌표를 구해야 되죠. 물론 x좌표만 구하면 그거 a 나누고 b 곱하면 y좌표가 나올 텐데,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ab가 가진 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에다 이제 대입해주면 결론이 나오는데 진짜 갑자기 너무너무 하기 싫죠. 이거 하고 이거 전혀 계산 안 하고 그냥 푸는하고 또 해줄게요. 괜히 했나? 그거만 할 걸 그랬네. 어쨌든 이거는 원론적인 부분이니까 어떡하냐 이거. 양변에 a, b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죠? 분모를 소구하려고 일단 정리 한번 해보자. bx는 마이너스 b분의 a-4x 플러스 2b분의 a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2분의 b가 되네요. 되죠? 즐겁죠? 내가 하니까 마이너스 a-4x 플러스 여기 통분좀하면 2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6이거든요. 다행히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여서 그죠? 4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2고 이 정도 되겠죠. 동일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다시 EAB를 곱할게요. EBA를 곱해볼게요. 그럼 좌변은 뭐가 됩니까? EB제곱이 되죠? 네? 그럼 여기다 EAB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에다가 EA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A? 맞나? 8A 이렇게 되겠죠. 동일합니까? 잘했냐? 여기다 2B 곱하면 2A 곱하고 맞죠?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되겠죠. 됐죠? 축법이네. 그래서 이놈을 이항하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은 뭐가 돼요? 8이 되죠. 그래서 8 마이너스 8a x가 됩니다. 동일합니까? 이항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12a가 되겠죠. 됐죠? x로 나누면 자 이게 4로 나누고 4로 나누면은 2a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4로 나누면은 3a가 되고 그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되죠? 동일합니까? 자 x 구해놓고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그죠? 이거 하기 싫죠? 내가 다음번에 하는 거 진짜 쉽게 풀리거든요. 그걸 잘 보면 됩니다. y는 뭐야? a분의 bx니까 a 나누고 b만 바꾸니까 2a-2분의 3b가 되겠죠. 다 왔네. 저걸 이제 어떻게 a를 xy 타입으로 b를 xy 타입으로 바꿔주면 되죠. 이거 치워도 되나? 이거 일단 다시 자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정리해서 a를 xy식 b를 xy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1로 돌아옵니다. 1로 돌아와서 8x-8ax는 마이너스 12a에서 지금 a를 xy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1로 이항하면은 아니구나 8x-12a는 8x 이렇게 되죠. 그죠? 요놈을 1로 이항해서 a로 바꿔주면 그래서 이제 a는 어떻게 되냐 그죠? 다시 4로 나눠주면은 2x-3분의 2x가 되고 이렇게 동의하죠? 그 다음에 b는 3분의 2의 a-1 y 이렇게 되거든요. 3분의 2 a-1 y 그럼 a에서 1을 빼면 2x-3분의 2x 빼기 2x 플러스 3이니까 어떻게 돼요? 2x-3분의 3이 되죠. 동일합니까? 그걸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3은 얘랑 약분될 테고 2x-3분의 2y가 되겠죠. 쓰레기죠. 그죠? 끄덕끄덕하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에다가 a에다가 이놈 대입하고 b에다가 이놈 대입하니까 대입해보면은 2x-3의 제곱분의 a제곱은 4x 제곱이고 통해요. 얘는 2x-3의 제곱분의
4y제곱은 4니까 정리해서 이제 풀면 나머지. 양변에 이제 이거랑 4로 나누고 이거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x-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뭐 비슷하게 생긴 거 있냐? 아직 없군요. 응? x좌표는 뭔가 2번 아니면 4번이어야 되는 비례인데, 그죠? y는 변형이 안 됐으니까. 네? 얘를 정리하면은 4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니까 12x 아 여기 12x 맞아. 그럴 거예요. 그럼 여기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고 그죠? 플러스 4 해주면은 양변에 12를 더한 셈이죠. 그래서 9는 넘겨주고 12를 더해주면 그죠? 3배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이니까 x-2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3으로 나누는 게 1이 됩니다. 다 했어? 저거 내두고 나머지 숙제 마무리 해주죠. 도저히 안 되겠죠 이거. 시험에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야매가 아니죠. 정통성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되게 쉬운데 근데 안타깝게 그건 이 문제만 적용이 돼요. 이 문제.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야 타원이 뭐야? 바로 그거예요. 응? 근데 얘는 문제 보면 Q가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답이 전부 다 쌍곡선이네. 그치? 쌍곡선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그거만 알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너무 길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걸 모르면 안 되고 사실 이렇게 있어야 돼. 채원아, 수직 이등분선이 뭘 만들죠?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의 용도를 이제 좀 알아야 돼. 기하나 있잖아. 그냥 그거만 갖고 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도수를 이해해야 돼. 속도수 이렇게. 직각삼각형 주면 여러분 피타고라스 쓰거나 삼각비거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딱 주어졌는데 이거 직각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인데 주어지면 그 안에 뭔가 새로운 요소가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정삼각형은 각이 60도다. 세변의 길이가 같다고 이런 걸 배웠잖아.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그냥 정삼각형 줄게. 그럼 이제 네가 알아서 성질을 이해해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카테고리를 이렇게 잡아보면 거리가 같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는 원으로 줍니다. 원하고 구로 줘요.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구도 마찬가지죠. 이제 나중에 구가 나올 건데 원하고 구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아요. 그죠? 중심도 점이고 그죠? 구 위의 점 점 사이 거리가 상수로 같은 거죠. 얘는 거리가 상수로 같은 거야. 근데 거리가 변하면서 같은 애들이 있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상수인 거죠.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상수. 그 다음에 우리가 포물선은 뭐랑 뭐 사이 거리가 상수는 아니고 직선하고 그죠? 이게 준선인데 이게 준선인데 그 다음에 초점 얘는 점이잖아요. 그죠? 얘 사이의 거리가 같은데 그 거리가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준선과 초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변하면서 같은 거죠. 상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기하를 정리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중에 하는 건데 지금 하면서 하면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전에 배운 게 뭐냐면 사실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수직 이렇게 선분이 있어요. 이렇게 선분. 그러니까 양 끝점이 고정된 점. 초점은 아니지만 초점은 아닌데 이렇게 두 정점이 있는 거죠. 두 정점이 이루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도 얘랑 비슷하게 거리가 변수면서 같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보면 중점을 지나고 수직이니까 명백하게 이렇게 이렇게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그때 배웠던 생각해보면 근데 꼭지점에서 밑변의 그 수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데 그 여기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으로부터 양 끝점까지 물론 얘네들은 초점은 아닙니다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어느 점에서든 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얘랑 같아지는 거죠. 거리가 같아지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리가 같으면 뭐가 좋냐? 이제 나중에 이제 기하를 다 배우고 나면 이제 그런 거. 거리가 같다는 사실 내가 어떻게 쓰지? 뭐 이런 거. 고향이 어디예요? 이 동네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여기 살고 얘는 여기 살고 얘는 여기 살아. 어디서 만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까? 그냥 계산상으로. 무게중심? 외심 아닙니까? 외심? 왜 외심이냐? 여기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같은 점. 무게중심을 이렇게 들었을 때 같이 나눠줬을 때 네가 들고 너도 들고 나도 들리면 넌 어디서 들고 너는 어디서 그거 할 때 이제 하는 거예요. 거리가 같은 점은 외심이잖아요. 외심. 뭐 그런 거 쓸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명뿐이 없어. 두 명뿐이 없어요. 얘는 이 섬에 살고 있고 얘는 이 섬에 살고 있어. 여기서 만나고 싶어. 이 나라에서 만나야 돼. 그럼 어디서 만나야 돼? 수직 이등분선이 있는 곳에서 만나야지. 이제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20, 30년 지났는데 별나라에 이렇게 난 지구에 살고 다른 별에 사는 친구를 만났어. 우리 어디서 만날까? 여기 중점에는 저기 없어.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이 여기 뭐에 있어? 이렇게. 이런데 골디락스 존이라고 여기 뭐에 있어? 그럼 어디서 만나야 돼? 수직 이등분선 교점에서 만나야 돼. 뭐 그런 거 할 때 쓰는 건데 외계인 친구들 만날 때.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여튼 이제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이고, 거리가 같다는 사실을 용납했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이니까 포기를 보니까 답이 쌍곡선이다. 그 쌍곡선 하면은 거리의 차가 상수가 아니지. 거리 차가 상수잖아요. 쌍곡선은, 그지? 거리의 차가 상수네. 그래? 그걸 떠올려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면 작도를 좀 해봐야 되니까 내가 원을 원래 잘 그리는데 이 칠판이 너무 미끄러워요. 그래서 좀 찌그러지더라고요. 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2인 원을 형상화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여기에 4,0이라는 이 점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원점이 있고 OP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P고, 그럼 AP랑 이렇게 요점을 잡아서 요점을 잡았죠. 이게 뭐야? 중점. 왜냐면 수직 이등분선 생각해야 되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졸라 몰라. 네?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수직 이등분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하학적 사실이 뭐야? AP의 QP의 거리랑 누구랑 같아? QA의 거리가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은데 명백하게 이 길이가 얼마냐? 얼마예요? 상수죠. 상수. 뭐가 보여요? 어? 뭐가 보입니까? Q5의 길이에서 누구를 빼면 상수가 나오냐? Q5의 길이에서 누구를 빼야 상수가 나와? QP를 빼면 상수가 나오는데 QP의 길이랑 누구랑 똑같아? QA랑 똑같잖아. 그지? 얘는 동점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A로 바꾼 거야. 동점은 초점을 쓸 수가 없잖아. 초점은 두 정점부터 거리의 차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표현된 정점이 누구냐? 그죠? 응? 얘네 둘이가 정점이잖아. 그럼 무슨 조건을 만족해? 초점 조건을 만족하죠. 이 두 정점부터 거리의 차가 상수로 일정하니까 이게 뭐야? 쌍곡선. 돼? 그러면 얘랑 얘가 뭘 하면 돼? 초점을 해주면 되죠. 동의합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두 초점이 주축이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냥 우변이 1인 거고, 그럼 얘가 2A인 거죠. 2A.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중심은 뭐야? 두 초점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심 2,0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뭐 이상한데? 맞죠? 이거 맞죠? 그럼 중심으로부터 초점 사이 거리가 C인데 지금 C가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인데 여기서는 A제곱이 1이고 B제곱이 3이어야 C제곱이 4가 되겠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이제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중심을 알았으니까 1분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9분의냐? B제곱이 3이네. 3분의 Y제곱은 여기 주축이 X축의 평행이니까 1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림상으로 편하긴 편한데, 요건 내신 때 자꾸 풀다 보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용으로는 좀 적합한데 수능에 뭐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수능에 아까 그거 하는 거 나오는데 나도 하기가 싫어지. 여튼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포인트 잡아주면 수직경에서는 거리가 같다는 사실 이용할 때 쓰는 거구나. 원과 구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상수라는 데 쓰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익혀야 됩니다. 치워도 되겠죠? 그래, 그냥 지식과 사실 배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백에서도. 근데 이제 얘가 준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다음 지울게요. 그렇죠. 두 가지 풀이 중에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 문제만 쓸 수 있으니까. 19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9번 맞죠? 자, 이거. 자, 정근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극한? 정근선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쌍곡선은 정근선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미적분 2에서도 지금 지상수랑 로감수를 빼서는 정근선이 나오죠. 근데 지상수랑 로감수는 좀 다른데, 걔도 이제 이런 스타일로 푸는데, 이게 정근선 문제로서 나오면 유한과 무한으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유한에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식들을 쓰지만, 무한에서는 서로 일치해버리니까 쌍곡선을 버리고 A분의 BX 그걸 써야 돼요. 직선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마 확신이 없어서 이 현상을 쓰지 못했을 수 있는데, 좀 이런 거 좀 볼게요. 여기에 정점 A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정점이야. 여기에 정직선 L이 있었어요. L은 정직선이야. 그래서 직선 위에 점 P를 잡아봅니다. 이렇게 P. 그럼 AP의 기울기가 있겠죠. AP의 기울기. 그래서 얘를 정직선을 Y는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요. P를 뭐라고 해볼까요? A, B라고 해보면은 B는 MA 플러스 N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없죠? 요 점은 상수인데 그냥 A, B, C를 썼거나 P, 0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없죠? 그냥 어떤 직선이 있는데 지금 뭘 생각해보고 싶으냐면 AP의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보시죠. AP의 기울기. AP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A-P분의 B-0이네요. 이렇게. 동의하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은 A-P분의 어떻게 돼요? MA 플러스 N이죠? 네? P가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X 좌표인 A만 무한대로 보내주면 되죠? 동의해? 그래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P의 기울기는 A-P분의 MA 플러스 N이 되죠. 요거 동의합니까? A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점과 직선 위의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 근데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잖아요. 어디로 수렴해요? M으로 수렴하죠?
동의합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했으면 아는데 그냥 이제 저 계산 없이 생각해 보려고 해도 확신이 안 들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P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이렇게 얘랑 평행한 기울기까지 가는 거예요. 동의?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무한대 가면 얘로 수렴화 되죠. 무한대에서 정점과 정직선 위의 점을 연결한 성분의 기울기가 평행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것만 있으면 이제 시야가 생길 거예요. 아, 거기까지 가는구나. 그래서 쌍곡선은 지금 19번을 하고 있습니다.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은 1인데 점근선이 3분의 루트 3,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무슨 뜻입니까? 몇 도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기가 3분의 루트 3x야 되잖아. 그죠?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뜻이죠. 지금 60도 3분의 파이 바뀌는 거 되냐?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몇 도야? 확실해? 6분의 파이. 내가 안 되는구나. 그죠? 아, 이게 두 개 합쳐서 60도라는 뜻이. 근데 내가 그림을 60도로 그려놨어요. 조금 다시 그릴게요. 변명할 수 없는 그림이었네요. 그래서 얘가 30도. 얘가 6분의 파이. 여기 토탈 합쳐서 3분의 파이 걸려지고 생기겠죠. 그죠? 여기에 주축이 x축에 평행하니까 1로 주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때 두 초점의 좌표를 F'이라고 할 때 P는 0보다 클랬으니까 P를 이제 여기다 한번 잡아보면은 PF 자 F 프라임 P 위의 점 Q에 대해서 이 길이랑 에라이씨 이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진 거죠. 길이가 같다는 사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어? 원이든지 수직이 등분선이든지 뭐 아니면 저거 홈을 썼는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Q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F'이 여기 있다 그래요.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냐? 12. 여기가 2루트 3 마이너스 얘가 정점이네. 동일 정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PF'에서 PF를 빼면 PF'에서 PF를 빼면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되죠. 동일. 근데 PF랑 PQ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PF'에서 얼마를 빼면? PQ를 빼면 얘도 6이어야 되죠. 동의합니까? 어? 이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뭐만 남아요? F'Q만 남죠? 동의해요? F'Q만 남죠. 이렇게 놓고는 점을 그걸로 구분하는 게 이 정직선이나 정점이나 동점이나 동중이나 F'이 뭐야?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점이죠? Q는 동점이죠. 한 정점과 동점의 거리가 상수다. 뭡니까? 뭐예요? 얘는 정점인 거리가 상수니까 원 또는 원의 일부 위의 점이겠죠. 위의 일부에 대한 Q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요? 네? 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요. 동의합니까? 근데 P가 무한대로 가면 뭐랑 똑같아진다고? 점근선이랑 똑같아진다. 이게 그 개념이에요. 무한에서 일치한다. P가 한없이 가면 이 직선 위의 점이 된다고. 그죠? 근데 무한대에서 정점과 직선 위의 점을 연결한 성분의 기울기가 뭐가 돼요? 원래 성분의 기울기랑 똑같아진다. 동의합니까? 자, 그 개념을 그럼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단은 Q는 원 위의 점 중에 P가 양수로만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만 있는 거야. 이쪽으로 못 가고.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 20개 저기 무한대랑 20개 저기 무한대랑 갈 때까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초기 무한대되면 여기서부터 P를 연결한 선분의 길기가 얘랑 똑같은 30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동의해? 마찬가지로 이 식기가 저쪽 무한대까지 가면은 무한대 되면 이가 어디 위에 있다고? 직선 위에 있다고. 무한대에서 정근선은 일치해버리는 거니까. 그럼 직선 위에 무한대 쪽에 있는 직선 위의 점이랑 얘랑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는 평행해버린다고 이렇게. 동의합니까? 그래서 여기도 30도가 돼서 토탈 60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원은 반지름이 얼마였어? 6이었잖아. 그죠? 호의 길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R세타. 그죠? 그때 세타는 반드시 호도법이어야 되죠? 그래서 중심각이 3분의 파이니까.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랭스는 R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동의합니까? 그 개념은, 요 개념만, 요게 아마 쏙 안 들어왔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직접 해봤으면 했는데 이걸 해봤을 리가 없잖아, 학생들이. 그죠? 그냥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